오세요. 여기 밑에 부분합 3번. 거기 보시면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를 기준으로 무슨 차순 하시래요? 내림차순. 그러면 일단 제가 가는 위치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에 누르시고 여기 안에 누르시고 여기 데이터에 뭐요? 정렬. 그래서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예, 구분을 기준으로 무슨 차순이요? 오름차순. 그 다음에 수강료를 기준으로 무슨 차순이요? 내림차순. 만들어 보세요. 또 정렬까지는 지문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지문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구분을 기준으로 무슨 차순이요? 오름차순하고 그 다음에 기준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뭐요? 확인. 그 다음에 부분합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땡땡 요약인데 아직 우리 부분합 실행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부분합을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뭐 먼저 하시라고요? 네, 밑에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평균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부분합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하실 때 위에 있는 그룹은요 처음으로 정렬한 거예요. 그래서 첫 정렬이 뭐였었죠? 구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요? 구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바뀔 때도 있으니까 왜 여기로 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첫 번째가 아니고 수학명이 될 수도 있고 강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정렬의 첫 번째 거 무조건 정렬의 몇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그래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밑에 거 먼저 한다 그랬죠. 그러면 합계예요? 평균이요? 네, 맞죠. 그래서 여기를 뭘로 잡으세요? 평균. 그 다음에 체크 푸시고 네, 수강료의 체크 푸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평균 쭉 쫓아가시면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죠? 네, 수강료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수강료. 그러면 여기에서 뭐 잡으세요? 수강료. 네,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강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네,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보세요. 합계 있죠? 네, 합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부분합 오시고 두 번째는 평균이 아니고 뭐예요? 합계예요. 그 다음에 수강료가 아니고 네, 뭐죠? 모집 인원. 그리고 꼭 밑에 체크 푸시고 요게 핵심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요약이 맞아요. 요약이 합계예요.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약이 합계예요.
근데 희한하게 합계만 하면 합계라고 안 뜨고 요약이라고 써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요, 요약을 합계로 바꾸래요. 뭘로 바꾸래요? 네, 합계로 바꾸래요. 이제 그거 해볼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컨트롤 F 한번 해보시겠어요? 컨트롤 F가 찾기 단축키입니다. 뭐하기 단축키라고요? 근데 지금은 찾아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바꾸기라고 해주세요. 뭐라고 해주세요? 바꾸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다가 요약 쓰세요. 뭐 쓰세요? 요약. 밑에다가는요? 합계. 이렇게 치면 요약이 뭘로 바뀔 거예요? 합계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합계로만 하는 요약이라고 써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분명히 나는 뭘로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엔 요약으로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틀렸어요. 근데 맞은 겁니다. 원래.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모드 바꾸기라고 있어요. 네. 요거 누르시면은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3개. 네. 아, 처음에 저게 잘못했어요. 하나씩 해서 그런가 봐. 두 개를 같이 안 하면 정렬을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에서 정렬이 조건 근데 정렬할 때 나 하나씩 하잖아요. 아니요, 한 번. 그거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이따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합 나오면 부분합은 혼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렬 부분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렬이 안 되면, 정렬이 잘못되면 부분합은 무조건 뭐 한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 하실 때 꼭 잘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렬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표. 139페이지. 그래서 데이터표 열어주세요. 앞에 거 쭉 나가고 뒤에 가서 반복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또 구분하고 열었냐. 하셔서 데이터 뭐요? 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표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드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랑 여기 값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있는 거랑 얘랑 뭐 곱하거나 더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요 데이터 표세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B8이라고 있어요. 영업이. B8에 뭐라고 있어요? 영업이. 그래서 거기 지문 먼저 볼게요. 5월 영업이익표는 판매가, 판매량,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하여 뭐를 구했다고요? 영업이익을 구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위에 보세요. B5부터 뭐요? B7. 그 다음에 B4. B4가 요거예요. 매출 총액.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뭐를 구했다? 영업이익을 구했다. 그리고 이건 하나 알고 계세요? 영업이익이 말 그대로 영업해서 이익 난 거지 이게 단기순이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오해하시는 게 삼성이 매년 발표하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초반에 1년에 4번 발표하잖아요. 우리 얼마 벌었다. 그게 걔네들이 다 번 게 아닙니다. 영업해서 번 거지 거기에서 이자 나가고 그런 건 아직 계산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어마무시하게 벌지만 이자도 어떻죠?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갑니다. 우리도 많이 나가잖아요. 저도 저희 집 계산해 보니까 빌라 복층 살거든요. 아래층은 제 거고 위층은 은행 거예요.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화장실만 제 거거든요. 네. 거의 다 비슷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집값 아시잖아요. 어마무시한 거.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영업이익 B8 컨트롤 C.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누르시면 여기 위에 공식 나와요.
뭐 나와요? 공식. 요거를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C해야 돼요. 네, 이게 달라요. 여기 범위 지정하는 거랑 여기 범위 지정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어디를 범위 지정하시라고요? 위에.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여기 위에를. 여기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B4 빼기 sum B5 B7 그러면 sum은 합계예요. 뭐라고요? 합계. 그래서 결론은 매출 총액에서 요거를 뭐 했다? 뺐다. 이 매출 총액은 어떻게 구했냐면 16,000 곱하기 3,000개. 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면 16,000개에 3,000개 곱해서 4,800 나왔고 4,800에서 요거 3개 빼서 무슨 이익 나온 거예요? 영업.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ESC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여기 판매량하고 판매가 사이. 여기에다가 컨트롤 뭐요? V. 하시면 얼마 뜨죠? 네, 1800 떠요. 근데 이거 왜 아까 저희가 할 때 여기를 했냐면요. 그냥 여기를 복사를 떠버리면 여기에 있는 영어가 바뀔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얘는 그냥 복사 뜨고 끌고 내려오거나 할 때 그것까지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복사 뜬 이유가 여기를 복사 뜨면 요 수치 그대로 갖고 와요. 근데 그냥 얘를 누르고 복사 뜨면은 요게 나중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누르고 뭐 했죠? 컨트롤 C. 여기에서 컨트롤 V 하면 안 떠요. 왜 안 뜨냐면 여기 수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뭐가 떠야 돼요? E가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산은 누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를 범위 지정을 해주세요. 값 갖고 올 때. 범위 지정하시고 위에 보시면 데이터 있어요. 대부분 가공해서 만드는 것들은 데이터에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분석. 가운데쯤. 네, 가상 분석. 그래서 가상이 뭐죠? 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가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가상 분석 쪽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행위 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14행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14행. 열이 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행과 뭐를 선택할 거죠? 열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가 지금, 요게 지금 무슨 값이냐면, 판매량이에요. 맞죠? 요 판매량이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행이 무슨 양이에요? 판매량이에요. 그래서 B3.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무슨 계산을 할 거냐면 만약에 2,000개를 판다면 만약에 2,500개를 판다면 근데 이게 줄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 줄로 되어 있는 게 무슨 양이에요? 판매량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서 뭐를 잡아주는 거예요? 판매량에 있는 요 수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긴 지금 몇 개죠? 이거를 이따가 2,000개로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2,500개, 3,000개, 3,500개, 4,000개일 때 이익이 얼마냐.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 대신 이거의 전제 조건은 여기가 바뀌면 얘는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해요. 근데 원래 원가하고 임대료하고 인건비도 뭐 해야 되죠? 바뀌긴 해야 되죠. 그래서 가상으로 계산했다 그러니까 무슨 분석이라고 해요?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늘어나면 얼마 버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많이 팔면 당연히 많이 남겠죠. 그럼 많이 나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죠? 많이 그렇죠. 많이 쓸 수 있죠. 더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팔아도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인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는 게 없는데 사람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상 분석도 중요해요.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저기 뭐지? 예전에 그 골목 식당 하실 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원가 계산 잘하라. 왜냐면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면 망하잖아요. 원가가 10,000원인데 9,500원에 팔고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잘 되는데도 망하는 집이 실제 있어요. 그런 집들이 대부분 뭐냐면 원가 계산 잘못하고 세금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1,000원 가져가는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또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응. 세금 내고 나면 대뿔 남는 거 없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장사 잘 되는데도 망하는 집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계산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네, 여기 핵입력세. 그 다음에 열이 요거예요, 칸. 그러면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건 무슨 가죠? 판매가예요. 네, 그러면 판매가는 뭐예요? B2. 그러면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요렇게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다 계산이 요 안에 뭐 해야 돼요? 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맞춰서 되긴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쓰는 내용은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왜냐면 이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요 계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해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야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표 2번으로 와보게. 1억을 넣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냐? 요거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요 뜻입니다. 1억을 몇 년을 넣어요? 3년. 이자율 몇 프로요? 5%. 그러면 1,400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3년에 5%면은 한 1,458만원 정도? 네. 근데 요즘에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네. 뭐만 높아요? 대출 이자율만 높죠. 네. 그래서 요즘 은행들 난리 났잖아요. 명의퇴직 시킬 때마다 퍼주잖아요. 네. 그리고 오래되신 분 타이밍 맞춰서 잘 나오면 한 10억까지도 받아서 나올 수 있대요. 네. 왜냐면 인원은 줄여야 되겠고 돈은 많으니까 뭐해요? 많이 줄 테니까 뭐하래요? 나가래. 네. 그래서 이제 명태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면 뭘 줘요? 안 뺏으면 다행이지. 맞죠? 그래서 기왕이면 어디 가야 돼요? 대기업 가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대기업 가야죠. 그 다음에 교재는 141페이지고요.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밑에 수익금 가서 클릭하세요. 그래서 수익금 계산한 거라고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C 하라고요. 수식 입력줄 가서 하라고요. 네, 수식 입력줄 가서 여기 전부 다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C. 요렇게 하시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요 공식만 뭐 한 거예요? 복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요 사이로 오세요. 여기에다가 결과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안 나오고 여기 잠깐 봐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위에서 컨트롤 C 안 한 거예요. 어디에서 컨트롤 C 한 거예요? 그냥 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C, 여기 와서 뭐야? 컨트롤 V. 여기까지 하죠. 컨트롤 C. 아니, 이때는 안 돼요. 이때는 안 되고, 아니. 여기 다시 누르세요. 바로 누르시면 안 돼요. 컨트롤 V.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컨트롤 C를 하면 여기에 묶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ESC나 그런 걸 한번 누르고 그래서 해제시키고 밑에 와서 컨트롤 V를 하세요. 안전하게. 왜냐면 여기를 수식 편집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지면 잘못하면 요 수식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상하면 무조건 뭐 누르세요? ESC.
왜냐면 우리 치다 보면 오타 날 때도 있어요. 그럼 ESC 누르면 원상복귀.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여기 잠깐 보세요. 하다 보면은 날라갔죠. ESC 누르면 다시 나와요. 근데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했죠. 엔터 쳤어. 컨트롤 Z. 네. 이렇게 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면 수업 시간에 아니요. 가끔 이제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긴 글을 쳤는데 다 영어야. 예. 그러면 지우고 다시 뭐 해야 돼요? 쳐야 돼요. 그러니까 화면 안 보고 치시는 분들. 제가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한두 글자 치시고 화면 꼭 보시라고. 왜냐면, 예, 영어인지 한글인지 보고 쳐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치세요. 근데 또 열심히 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옆에 가서 뭐라 그래요? 다시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요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요 공식을 밑에다가 뭐 해주세요? 복사를 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잡고 이제 뭐를 넣어주는 거냐면 요게 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퍼센트가 여기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요 기간이 투자 기간에 들어가는 거다를 내가 거기까지는 잡아줘야 돼요. 그래 잡아주면 프로그램이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공식에다 뭐 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분석 누르시고 데이터 모여 표 누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행이 이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무슨 유리야? 수익률. 그래서 행입력이 뭐요? 수익률. 그 다음에 열이 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뭐죠? 투자기간. 그래서 열이 뭐요? 투자기간.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괜찮네요. 10%에 10년이면 얼마예요? 거의 1000만원 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표 몇 번 있죠? 네, 3번 있죠. 네, 요건 좀 이게 제일 어렵기는 한데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하나만 잡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는 하나만 같이 할게요. 여기 데이터표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여기 오셔서 여기 복사. 그 다음에 ESC 몇 번 누르시라고요? 한 번 누르고 여기에다 붙여넣는 거예요. 여기 상한금액 밑에다가. 그리고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아까는 행과 뭘로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행이 없죠. 그러면 행은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안 넣고 뭐만 넣어요? 열만. 한번 해보세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그리고 위치는 데이터의 무슨 분석이요? 가상 분석.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럴 때는 컨트롤 Z. 돈을 오히려 좀 만져서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붙다붙다 할게요. 컨트롤 C, ESC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죠. 그거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가서 컨트롤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라고 이번이 뭐예요? 이 자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걸 뭐 했냐고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도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아니죠. 이게 행. 옆에 없잖아요. 그 얘는 지우시고.
이럴 때는 요렇게만 있잖아요. 요게 뭐라고요? 열. 그럼 열만 넣어요. 네, 그렇죠. 요렇게. 그리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있죠. 네, 그거만. 아까 옆에서 제가 네.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요거를 지워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좀 전에 했을 때 컨트롤 Z고, 지금처럼 좀 오래됐어. 그러면은 그냥 범위정에서 딜리트로 지우세요. 여기 보시면 앞에 보세요.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게 행과 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아까 문제들은 행도 있고 뭐도 있죠? 열도 있죠. 그러면 양쪽을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만 있죠? 열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잡으실 때 다 똑같은데 예, 뭐만 잡아야 돼요? 열만. 근데 열이 무슨 율이죠? 예, 이자율. 그래서 여기 이자율을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오는데 지문에 건드리라는 말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까? 그래서 하나만 계산해 놓고 이거를 계속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수치를 넣어놓고 누구한테 계산해라? 컴퓨터한테. 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저거 지문에 네. 만약에 그 월 저거 금액을 소수점 한 자리로 하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거기 가서 아까처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쉼표 찍어라 그러면 요거 샵콤마 샵샵 0에 점 몇이요? 0. 만약에 소수점 한 자리. 그러면 이렇게 쉼표도 찍죠. 그리고 만약에 모두 넣으래요. 원표시도 해라 그럴 때는 여기 회계나 날짜에 보시면 아니 통화나 회계에 보시면 여기 원표시가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물음표시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건 잘 내진 않아요. 네, 왜냐면 시험에서 원하는 거는 두 번 넣는 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요것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 모두 잘 나와요. 목표값 찾기도 잘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하시고 찾아보기 하시고 무슨 값 찾기요? 목표값 찾기. 그리고 이거는 아셔야 돼요. 뭐는 아셔야 되냐면 지금 빨리빨리 나가는 이유가 뭐 인원이 적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잘 못 풀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하나씩 나와요? 모여라로 나와요? 모여라로 나오잖아요. 그 하나하나씩이 뭉쳐야 뭐가 되죠? 시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 그 뭉쳐있는 걸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뭉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배웠어. 처음 보는 거야.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니 왜 이거 며칠 전에 똑같은 거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되지? 네.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처음에는 솔직히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했죠. 근데 수업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정상이구나. 네. 왜냐면 따로 했을 때는 하나하나씩이니까 그거 배울 때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근데 뭉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처음 보는 거야. 약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고 뭉쳐놓은 걸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무조건 뭉친 걸로 나오니까. 네. 처음에는 오해 아닌 오해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문제를 그렇게 풀었는데 뭉치기만 하면서는 못해요.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도 몇 번 받았어요. 왜 분수 계산을 못해? 2분의 1 계산 못해요. 네. 소수점 처음 본대요. 미쳐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1년에 한두 명씩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네. 우리에게는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엑셀에서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 대신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처음에는 진짜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왜 10분의 1을 몰라? 왜 10%가 0.1인데 그걸 모르지? 막 그랬어. 근데 하나씩 신경 쓰니까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목표값 찾기인데 이것도 가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만약에 3%로 몇 년 동안 부으면 1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가상 분석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3%인데 몇 년 부으면 1억이 될 거냐 얼마씩 넣었을 때 막 이런 것도 우리 계산하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무슨 분석이에요?
아니,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거기 보시면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 표에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 누구요? 권역수. 그 다음에 800만원이 되려면 얼마를 부어야 되느냐. 근데 이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할 건데 요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납입기간을 바꾸잖아요. 프로그램이 납입기간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일씩 올려요.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지 혼자 돕니다. 그러면 얘만 도는 게 아니라 계산되어 있으니까 얘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설정한 목표값이 되면 멈춰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바꿨더니 얘 숫자를 이렇게 바꿨더니 네가 원하던 숫자가 나왔어. 이렇게 보여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눈 뜨고 잘 보시면은 바뀌는 게 보여요. 근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겁나 빨리 넘어가요. 그리고 잘못 넣잖아요. 이게 희한한 게 잘못 넣으면 이게 또 천천히 바뀝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못 만들면은요, 얘 혼자 무한으로 돌아요. 왜냐면 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못 넣으면. 네. 근데 계속 돌진 않아요. 돌다가 지 혼자 에러 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연습이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지문에 보시면 누구 과라고 되어 있어요? 권역수. 네, 권역수시 여기 있어요. 근데 권역수가 필요해요? 만기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만기 지급액을 누르세요. 그래서 744만 7천원. 요걸 얼마로 만들 거예요? 네, 800만원이 되려면 몇 달을 더 부어야 되느냐. 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가상분석.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참고로 가상분석은 3개가 다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아까 데이터표 했죠? 목표값 찾기 했죠? 그 다음에 이따 뭐 나올 거예요? 시나리오. 그래서 목표값 찾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를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수식셀이 뭐냐면 여기가 값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따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800. 그 다음에 찾는 값이 지금 얼마죠? 그럼 여기에다 800 치고. 네, 그냥 000. 그래서 8 치고 0 몇 개요? 6개. 그 다음에 바꿀세.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800만원이 되려면 누가 바뀌어야 된대요? 네, 납입기간. 납입기간이 D 몇이에요? 네, D8 누르세요. 그래서 여기에 D8이라고 떠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D8 납입기간이 있죠. 얘를 돌려요. 위로. 그러니까 24 다음에 몇이에요? 25. 이런 식으로 돌려요. 그리고 얘가 몇이 될 때 딱 멈춰버려요. 800. 그냥 확인 눌러보세요. 그래, 멈췄죠. 몇 대 쓸 때 딱 멈춰요? 네, 26개월 하면 얼마다? 800만원입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뭐는 있냐면 만약 26개월인데 785만 5천원이야. 그러면 이게 무한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26개월이면 딱 얼마가 되니까 800이 되니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 달일 때 800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에러가 뜰 수도 있어요. 왜냐면 800에서 멈춰야 되는데 얼마가 안 나와요? 800이 안 나와. 네. 그러면 그걸 일명 무한 루프라고 그러는데 계속 돌리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 근데 일반적으로 지 혼자 돌다가 어느 순간에 에러가 있게 싶어요. 왜냐면 찾아봤더니 뭐래요? 안 나와.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끝. 근데 이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놓으시면 26개월일 때 얼마예요? 800. 그러면 기존 값은 안 떠요. 그렇죠. 전에 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목표값 찾기 할 용도로 따로 복사를 하나 떠나요. 왜냐면 그 전 것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기존의 거는 무조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2번 문제로 그리고 항상 지문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거기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표가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에서 무슨 점이요? 서초점에 모여 냉장고. 그래서 여길 바꿀 거예요. 지금 얼마로 돼 있죠? 9,600. 이걸 얼마로 바꿀 거예요? 1억. 네, 1억으로. 1억 참 정감 가는 숫자예요. 벌기가 어려서 그러지.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1억 만들 9,600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수식셀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계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C10이랑 D10이랑 뭐해라? 곱해라. 네. 얘네 둘이 곱해서 요게 나왔다. 320만원짜리 몇 대 팔았다? 30. 예전에 롯데마트 놀러 갔다가 거기 1,000만원짜리 TV가 보이더라고요. 엄청 큰 거. 와이프한테. 저거 사주면 안 돼요. 그랬다가 욕먹었죠. 쓸데없는 얘기하죠. 근데 좋기는 하더라고요. 엄청 크니까. 제 최후의 목표 중에 하나가 괜찮은 집 가서 겁나 큰 TV나 겁나 큰 빔 프로젝터 사갖고 게임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전에 쫓겨날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마 저기 뭐냐 사면 와이프는 거기에서 TV 보고 있을 거예요. 겁나 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로 바꿀 거예요? 네, 1억이면 공 몇 개요? 8개. 이거 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쉼표를 안 치다 보니까 내가 몇 개 쳤는지 헷갈려요. 네, 그렇죠. 20, 100점만 하면서 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영 하나 때문에 답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이 거기 보시면 판매량 바꾸래요. D 몇이요? 10. 네, D10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네, 이렇게 몇 대 팔면 1억이 될 것이다. 31대. 근데 솔직히 정확하게는 31대는 아니에요. 31대 팔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좀 안 돼요. 근데 얘가 개수에는 소수점이 없죠. 맞죠? 그래서 원래 31점 몇 대거든요. 근데 점 몇은 못 나오니까 몇에서 멈춘 거예요? 31에서. 그래서 31대 정도 팔면 1억의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분석해 준 거예요. 가상.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거 원할 때 있잖아요. 몇 대 팔아야 얼마 버냐? 그런 거 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런 거나 아니면 좀 이따 배울 시나리오 관리자로 해서 보여주면 좋아요. 시나리오 관리자는 뭐냐면 이걸 예를 들어 드리면 몇 대 팔면 얼마 번다를 두세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대 팔면 얼마고 150대 팔면 얼마고 200대 팔면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 중에서 본인의 구미에 담기는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148페이지 보시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밑에 목표값 찾기 몇 번이야? 3번 보시고 거기에 있는 지문 읽으시고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후에 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시나리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 잘 보라고 제가 이야기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진출판사 판매현황 표에서 실판매 금액 평균 이 몇이야? 10일. 그러면 여기 21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산분석 가서 뭐예요? 목표값 찾기. 그래서 여기 20일 그대로 두시면 되고 찾는 값은 얼마야? 2차. 그래서 공 몇 개요? 7개. 그 다음에 거기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골드회원 할인 C 몇이야? 14. 그 다음에 확인. 그럼 몇 대 쓸 때 딱 멈춰요? 2000 됐을 때. 그러면 할인율 몇 프로요? 18%.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거기 지문만 잘 보시면 거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초반에는 당연히 안 보입니다. 근데 풀다 보면은 지문에 요거 보면 답 나오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다 써 있잖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나오면 돼요. 위에 몇이요? 21. 거기 써 있잖아요. 21이라고. 문제가 있지. 네, 이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네, 이렇게 제시되는 거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얼마예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C14. 이런 거 잘 보면 내가 몰라도 연결하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센스도 좀 발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문제를 안 읽은 분은 또 너무 안 읽어요. 네. 수업하다가 제가 종종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저희 어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냥 쫓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혼자 할 때 불편합니다. 언젠가는 혼자 하긴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계속 수업을 듣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계속 지적을 해요. 몇 페이지 합니다. 그럼 좀 보라고. 네, 제가 페이지 수 종종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보면서 풀어야지. 앞에서 제가 백날 설명하는 거 들어봤자 집에 가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면 교재 보면서.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네,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시나리오 좀 더 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